안녕하십니까, 이재필입니다. 자, 지난주에 영상 촬영할 때는 조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태에서 촬영을 했는데요. 자, 뭐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좋은 얘기를 조금 할 때는 그쵸. 저도 되게 기분 좋고, 또 조금 뭐 시장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때, 그럴 때는 저도 기분이 좀 가라앉는데요. 자, 지금 뭐 만기줄을 잘 넘겼습니다. 이게 제가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을 때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드리죠. 멘탈 관리 잘해라.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데요.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. 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기도 그런 뭐 시기도 자주 있고요. 또 마냥 행복한 그런 시기도 자주 있습니다.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는 계속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. 그러니까 뭐 어떤 되게 좋은 시기든 아니면 되게 힘든 시기든 곧 끝나더라고요. 곧 끝나고 결과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데 시장에 좀 휘둘려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. 지금까지 지금 뭐 투자하면서 전문가 생활하면서 또는 증권회사 다니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. 그래서 시장 안 좋을 때는 조금 멘탈 잡아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, 또 지난주에 뭐 장 출렁출렁거릴 때 TV 방송, 제가 매일 아침에 마켓필이라는 프로 거기 출연하잖아요. 거기서 해드린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. 자, 이거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 요럴 때는 뭐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.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일 돈, 영업이익 요런 것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 뭐 자주 좀 해드렸었죠, 지난주에. 자, 근데 뭐 그게 또 주요했었죠.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무작위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. 이 주식 투자를 그렇게 주식 시장을 그렇게도 얘기합니다.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수만큼 IQ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자,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8,123이니까 8천 IQ가 8,123포인트 3 정도 되는 고등 생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낮긴 하지만 어쨌거나 1000포인트대 있으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그런 머리를 가진 생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. 자, 우리 주식시장 이리저리 쫓아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죠. 근데 그분들이 수익을 내느냐? 수익을 못 내요. 자, 주식시장은 가는 방향, 추세, 그리고 숫자, 실적 나오는 거죠. 그런 부분들만 보고 그 방향으로 단순 무식할 정도로 좀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장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좋은 모습이었어요. 자, 이 금요일 날 오후장에 좀 밀린 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었는데요. 그런 것 같아요. 뭐 트럼프가 이거 빵 떠서 시작한 게 이제 곧 사인할 거다.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. 이란 세게 때릴 거야. 그래 놓고 이란 공격 취소시켰다. 그러면서 자, 근데 금요일 오후장에는 지금 그런 심리가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. 야, 트럼프를 어떻게 믿어? 저거 지금 한두 번이야? 저거 지금도 거짓말일 수도 있어. 에이, 좀 팔고 넘어가자. 이런 심리가 조금 작동됐던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대만 시장 다 좀 밀렸으니까 그렇다라고 봐야죠. 자, 근데 뭐 지금이 토요일이거든요.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일요일 날 오후에 올라갈 텐데요. 제가 토요일 날 그 전에는 토요일 날 영상을 촬영해 놓고 올리는 거는 일요일 날 올라가게 그렇게 예약을 걸어뒀었는데 최근 들어선 그렇게 안 했었어요. 왜냐하면 이 토요일 날 영상을 딱 찍어도요. 일요일 날 분위기가 되게
확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. 근데 지금 이번에는 '야 이거 정말 끝나나?'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토요일 날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 놔도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지금 11시 39 분이네요.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주말 그런 뉴스가 나왔죠. 뭐 미국 쪽에서도 종전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고요. 이란 쪽에서도 종전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나스닥이 뭐 아주 시원하게 오르지 못했는데 0.3% 정도 올라오고 다우도 오르고 S&P 500도 오르고 3대 지수가 다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. 트럼프는 이제 다 됐다. 뭐 주말이나 월요일에 사인을 할 수 있을 거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네바에서 한다 그러죠. 그쪽에다가 저런 거 뭐 미리 선발 때 뭐 이런 거 파견하고 뭐 그랬다라는 뉴스가 있고요. 이게 일요일 날 또 확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.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봐서는 '야 뭐 이렇게까지 해 놓고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다.'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트럼프 말만 있으면 이거 일방의 얘기니까 저 트럼프 얘기는 못 믿습니다 저도.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트럼프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? 입만 열면 뻥인데. 자 그리고 요거만 있으면 못 믿을 텐데 이란 쪽에서도 있었어요. 이란 외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뭔 얘기가 나왔냐면 종전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이란 외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. 자, 그러니까 요런 게 양쪽에서 다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 신뢰도가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? 다만 뭐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해요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트럼프는 제네바에서 일요일 주말이나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에 서명할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란 외무부 쪽에서는요. 아, 우리 안 만나. 우리 만날 일이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서명할 거야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. 뭐 설마 이것 때문에 어그러지진 않겠죠. 이것 때문에 어그러지진 않을 거고. 자, 근데 지금 뉴스들 지금까지 나오는 뉴스들도 간략하게 보면 이거 이란 쪽에서 뭐 나온 얘기들이요. 이런 뉴스들 보면 왜 그런 거를 이 유출되게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요. 이 미국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불리한 미국의 강경파들이 보면 좀 화가 날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. 뭐 이거는 일단 뭐 레바논 그쪽에서 이스라엘 군도 다 철수되는 것도 다 포함돼 있고 이스라엘도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.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고 또 뭐 동결 자금들 이런 것들도 풀어주고 뭐 그러고 나고 난 다음에 핵 협상 뭐 이런 부분들도 이건 이란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미국 쪽에서는 얘기 또 다를 수 있어요.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'야 이거는 미국 강경파들이 보면 굉장히 화나겠는데?' 이럴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.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팩트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. 저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'양쪽 다 되게 원하는구나.'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 트럼프 생일이 6월 15 일인가? 뭐 그렇죠. 아마 이것도 뭐 지 생일날 거의 맞춰서 하려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하도 엉뚱한 사람이라서 그렇죠. 아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얘긴데 그 트럼프 지 생일날이요. 그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한다고 옥타곤 설치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리고 그 UFC 모회사가 상장돼 있나 봐요. 뭐 그거 주식을 샀다 그래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저 옥타곤 설치하고 막 그랬다는데 참 우리나라 같았으면 대반 탄핵감이죠. 예, 대반 탄핵감인데 어쨌거나 뭐
지금은 옥타곤 설치하고 UFC 경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뭐 지생일날 맞춰서 하려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아주 특별한 그런 변수가 없다라면 뭐 근데 또 이스라엘이 회방 놓을 수도 있죠. 이스라엘이 회방 놓을 수도 있고 변수가 있긴 있어요. 자, 하지만 대체로 좀 잘 굴러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뭐 이게 종전으로 간다라면 한 가지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거죠. 뭐 또 저 쿠바 때릴지도 몰라요. 트럼프가 쿠바를 때릴지도 모르는데 쿠바 같은 경우는 뭐 이란이나 이런 쪽들보다 뭐 국제 유가를 막 아주 들었다 놨다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란 전쟁만큼 이만한 파급력은 없겠죠. 자, 그래서 자, 뭐 조금 이 부분은 잘 풀려가는 것 같고 지금요 그런 것도 있어요.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번엔 서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, 이번 주에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죠.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그게 발표될 겁니다. 그러면 이 케빈 허씨는 지금 신임 의장이 케빈 허씨인데요.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 강경하게 막 저 금리나 시장에 좀 돈을 이렇게 풀리게 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요. 말로는 뭐 연준의 독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트럼프도 연준의 독립성 아주 중요하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전쟁이 일단락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뭐 지난주에 물가 이런 것들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케빈 허씨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명분이 필요합니다.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도 이 서명하는 거 이게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. 지금 저는 이번이 케빈 허씨가 처음 첫 연준 정책 회의인데요. 여기서 안 좋은 얘기를 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. 뭐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자신이 임명돼서 첫 연준 통화정책회의인데 자신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라면 이거는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그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 혼자 이리저리 좀 끼워 맞춰 보면 그런 거예요. 지금 뭐 종전 쪽으로 이렇게 가는 뭐 그런 방향은 맞는 것 같고 요런 것들이 아마 뭐 진짜로 사인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진짜로 사인을 하는 그거는 케빈 오씨한테 명분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.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쟁도 안 끝났는데 물가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. 이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전쟁이 안 끝나고 뭐 유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좋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런 일이 있어서 케빈 허씨가 뭐 좋은 얘기를 할 것이다. 혹은 좀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케빈 허씨가 얘기를 하려면 좋은 얘기를 하려면 시장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요런 게 선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저는 거꾸로 접근한 거예요.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.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높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. 트럼프도 엊그저께 한 얘기가 있죠. 물가 CPI 나오고 난 다음에 CPI 훌륭하다. 그리고 전쟁 끝나면 유가는 빠르게 하강할 거기 때문에 CPI 물가도 금방 잡힐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거기다가 지금 한다라면 이 케빈 허씨 같은 경우는 케빈 허씨도 뭐 트럼프를 그 견뎌내겠습니까 그거? 그 진짜 아우 저 같으면 연준 의장 안 하고 말아요. 제가 파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파월 의장이라면 진즉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이 케빈 허씨는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요 임명하기 전에 다짐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
근데 과거에 뭐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. 1970 년대 물가 1980 년대 그때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이거 연준 의장이 대통령한테 말 꼼짝 못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. 그래서 폴 볼커가 그다음 연준 의장으로 아서번즈가 그랬었는데요. 그 아서번즈 다음 연준 의장으로 폴 볼커가 취임을 했었는데 그때 볼커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금리를요.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. 하루에 막 10% 이렇게 올린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거를 그래서 20 몇 프로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어요. 그런 극약 처방을 하게 됐었는데 뭐 이번에도 그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. 어쨌거나 워시는 트럼프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. 그럼 당분간은 좋다라고 봐야 돼요. 당분간은 좋다라고 봐야 되고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요. 지금 금융시장도 좀 좋아져야 되고 뭐 그렇게 될 거니까 연준 케비넛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케비넛 씨는 목요일 날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요게 바로 종전 이후의 관전 포인트예요. 관전 포인트니까 뭐 저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상황, 수급 상황이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좋아졌습니다. 자, 그런 얘기들을 TV 방송에서도 좀 해드렸죠. 뭐 저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많이 출렁거리고 지난주에 그럴 때 아파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. 월요일 날 그런 얘기를 바로 해드렸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없어서 뭐 투덜거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 투덜거리는 거요. 갖고 있지 않으니까 투덜거리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시장은 내가 맞춰야 될 대상이지 원망을 하거나 뭐 시장이 잘못됐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 요즘 들어서 많이 해드리죠.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아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보유하면서 웃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내가 없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잖아요. 그렇게 해봤자 주식시장에서 돈 계속 잃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월요일 같은 때 더 이상 투덜거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 클 때 조정받을 때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. 이런 얘기 해드렸죠. 자,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잘된 그런 얘기죠. 그리고 삼성전자는요. 지금 이번에도 보셨잖아요.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. 시장 좀 안 좋을 때 삼성전자 빠지는 것보다 다른 종목은 더 빠져요.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떠날 생각이다라면 팔아도 되죠. 근데 주식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 생각이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변동성 큰 구간 이런 구간에 좀 관심을 갖고 뭐 분할 매수를 해 놓으면 그러면 장 올라가는데 다른 뭐 삼성전자만 올라간다 이렇게 투덜대진 않을 거예요. 자, 이 남 탓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내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시장 탓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나마 또 야, 이재필 때문에 깨졌어.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은 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그것도 아니죠, 사실.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벌게 해준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욕을 들어야 될 이유 자체는 없는데 뭐 그래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저를 탓하는 건 그래도 좀 나으신 분들이에요. 시장 탓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보입니다. 이 시장은요, 무조건 내가 맞춰야 되는,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, 또, 뭐, 시장을 맞춰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시장인 거예요. 근데 시장이 잘못됐다. 내가 깨진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시장 탓이다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 좀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종전 이후 관전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. 연준 통화정책회의 뭐 요거 하고 목요일이 연준 통화정책회의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해드렸죠. 자, 수급 상황 괜찮아졌습니다. 뭐 저 금요일 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
코스피 시장에서 2조 7천억 정도 샀는데요. 와, 이렇게 팔다가 2조 7천억 샀습니다. 물론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죠. 그래서 요거 추가적인 관찰은 필요합니다. 하지만 만기 시점을 기해 갖고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야 요게 만기 시점을 기점으로 해갖고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선물 시장 외국인들 3,600억 정도 샀는데 롤오버가 이번엔 좀 덜 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그 롤오버가 덜 돼서 계좌에 현금으로 있다는 얘기죠. 그거를 위쪽으로 좀 쏘는 거 아닌가? 그런 기대도 은근슬쩍 하게 되는 거죠. 자, 뭐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연준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케빈 허씨가 나쁜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뭐 찬물 확 끼얹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제가 연준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. 자, 뭐 그러면 시장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요일은 저 시황에 대해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